네, 안녕하십니까. 정경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파이로트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법 분야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를 확인하고 증거를 찾아서 과세 처분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주된 업무 처리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그리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적 부심 거쳐서 부가처분, 그 다음에 불복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참 무섭죠. 그런데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과세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럼 과세처분도 위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판결들이 나와 있고 이제는 확립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납세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 납세로 추정되는 원칙이 우리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서 함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도 안 됩니다.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는데 수시선정은 탈세라는 혐의가 있는 경우로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조사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꼭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사 선정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강하게 중지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하시면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올해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자산가인데 그분의 최근에 빌딩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 때는 그 출처 자금을 충분히 입증했는데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요. 세무공무원이 제공받은 금융자료로 이분이 동생한테 송금한 금액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한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증여세 조사로 나가는 거죠. 그때 제가 선임이 돼서 의견서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사국장, 조사과장에게 보냈습니다. 뭐냐면 자금 출처 조사의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인 질문 조사권 행사로 위법하다. 이로 인해 과세 처분은 무효일 뿐 아니라 위법일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권 남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의견서를 발송했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며칠 뒤에 그 세무공무원이 원래 대리하던 세무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랬지만 결국 그 다음 날 세무조사 중지 결정을 하고 끝났어요. 네,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제 세무조사 못하는 거죠. 이것처럼 사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의 유법성이나 절차를 따지는 변호사의 의견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10억 원대의 증여 사건이 없어진 거죠. 아마 아주 만약에 증여세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마 가산세까지 쳐가지고 한 5억 정도는 부과받았을 거고 대응하기가 행정소송 가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무조사를 중지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법리는 제가 여기 유튜브에 간단하게 해놓은 것처럼 잘 정리가 돼 있죠. 위법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이를 이용해서 수집한 과세자료는 모두 못쓰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래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2016-47659 판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연도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도 위반입니다. 보통 우리가 법인 개인 통합 포괄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전에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청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이 경우도 청부 세무조사 결과 설사 탈세가 밝혀지더라도 그거는 과세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포괄적인 질문 조사권, 그 금융거래 내역 제출, 그 다음에 소명 이런 걸 요구하는 거, 그것도 위법조사다. 그로 인해서 수집한 증거로 가지고는 과세 처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또 당연히 과세 적부심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위법이죠. 그런데 웃기는 것이긴 한데요. 법인이 매출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탄료했죠. 그럼 뭐가 되죠? 이 대표자 인정상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한 근로소득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세무서장이 좀 실수했나봐요. 아니면 봐줬는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고 근로소득세는 고발이나 통보 처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인세 부분은 과적 없이도 바로 부가처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거나 통보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적을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에 대해서는 좀 과적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이에 대해 가지고 과적을 생략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위법 수집 증거는 못 사용하죠. 그러면 세무서가 그 조사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재처분하는 건 못 막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적부심을 생략한 처분, 그거는 다시 재처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과세 적부심 기회를 주고, 물론 부가 제척 기간 내에 있어야 되지만, 요거는 사실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 책임을 지고 위험 부담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우리 세법도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위법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금지돼야 되고 이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조사 나오시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그리고 세무조사 선정, 절차, 고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무조사 확대나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